중천에 뜬 해는 폭염을 내뿜으며 한층 그 기세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우통을 벗어 던진 손호건은 짜증스러운 푸념을 내뱉으며 푹푹 찌는 더위 속을 쉬지 않고 걸어갔을 때 한강이 나타났습니다. 손호건은 환호성을 지르며 한다름에 달려가 강물에 풍덩 몸을 담갔습니다. 어이, 시원해. 그는 물장구도 치고 자맥질도 하며 한동안 강물에서 더위를 식힌 뒤 다시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강가를 따라 한참을 걷던 그는 삿갓을 쓰고 낚시를 하는 노인이 보이자 아픈 다리도 쉴 겸 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은 손호건이 그렇게 앉아있은지 1시간여가 흐르도록 아무 미동도 없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내 참 낚싯대는 폼으로 놓고 있구먼. 강태공이라도 오셨나? 손호건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그때까지 미동도 않던 노인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신대 입질 한번 안 하는 낚시 구경을 하고 있소. 노인은 손호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예.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잠시 쉬어갈까 하고요. 손호건은 무심결에 한 말을 들었나 싶어 흠칫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오시는 길인가? 밀양에서 오는 길입니다. 한양에 가려고요. 그럼 남문으로 곧장 들어갈 것이지 왜 여기서 헤매는가? 노자가 떨어져서 서강에 사는 친구에게 좀 구워 갈까 해서 왔는데 벌써 젖은 가구 없구만요. 쯧쯧 노자를 넉넉히 준비했어야지. 떠나올 때 충분히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워낙에 먹성이 좋아 주막에서 주는 밥 한 그릇 가지고 요기가 돼야 말이지요. 그래서 두세 그릇씩 먹었더니 밥값으로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요. 허허허 허긴 덩치를 보니 두세 사람 몫은 먹고도 남겠구만. 그래 한양에는 무슨 일로 가시는가? 뭐 고향에서 딱히 할 일도 없이 밥만 축 내느니 한양 가서 밥벌이를 하려고 합니다. 손호건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부하하니 힘께나 쓸 것 같군. 예. 고향에서는 장사란 소리를 듣고 지냈습니다요. 손호건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랬겠군. 헌데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손호건이라 합니다. 한양에 기거할 곳은 있나? 정한 곳은 없습니다만 이 한 몸 묵을 곳이야 어디 없겠습니까? 허허 배짱 한번 좋군. 노인은 손호건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배짱만 가지고는 어렵지. 내가 아는 벼슬아치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 보지 않겠나? 내가 보냈다고 하면 며칠 유숙할 수는 있을 것이네. 예? 어찌 안면도 없는 사람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북촌 안동에 가서 이종성 대감집을 찾아가게. 가서 서강의 안류정에 있는 노인네가 일러주어서 왔노라 하면 박정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일세. 손호건은 노인의 말이 진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여 마음속으로는 망설여졌지만 노인의 태도를 보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허튼 소리를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그리하겠습니다. 손호건은 자리에서 일어나 웃옷을 걸치고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해지기 전에 서둘러 가보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낚싯대를 강에 들이웠습니다. 손호건은 걸음을 재촉하여 한양으로 들어가 어렵지 않게 이 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대감은 출타 중이었습니다. 손호건은 하인들에게 서강의 안류정에 있는 노인이 가보라고 해서 왔으니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그를 사랑방에 들게 하고 저녁상까지 푸짐하게 차려주었습니다. 밥을 배불리 먹고 난 손호건은 고단하여 곧바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손호건은 어렴풋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시골에서 날 찾아온 사람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날이. 지금 사랑에 계십니다. 어험 그래. 이종성 대감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손호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어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낮에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본디 영해전까지 지낸 이름난 정승이었습니다. 놀랐는가? 나는 문소희의 농간에 빠져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다 못해 상소를 올렸다가 그의 모함으로 영의정에서 물러나고 지금은 낚시나 즐기며 지낸다네.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인을 용서하옵소서. 식견이 부족하여 나리를 몰라 뵙고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손호건은 절을 올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허허. 자네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는가? 난 괜찮으니 마음 놓게. 이 대감은 인자한 웃음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내 이주판서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대궐수문장 자리 하나 줄 테니 맡아보겠는가? 예? 소인에게 말씀이십니까? 손호건은 놀라 되물었습니다.
저야 황송할 뿐입니다만 저같이 미천한 놈이 어찌 대궐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겠사옵니까? 이 대감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마침 대궐 금요문이 수문장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자리라네. 그렇다고 함부로 아무나 앉힐 자리도 아니라네. 물론 나야 벼슬을 떠났긴 했네만 이대로 나란 일을 모른 척할 수 없어 내가 쓸만한 사람을 추천하겠노라고 일러 놓았네. 손호관은 조용히 이 대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네를 만나고 보니 그 자리에는 자네가 적임자인 듯하네.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 수문장이 할 일도 막중하다네. 대궐에 드나드는 모든 것을 유심히 살피고 의심나는 것은 가차 없이 확인해야 하네. 할 수 있겠나? 소인이야 그저 시켜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사옵니다. 손호관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던 터였으니 반갑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라네. 그래도 괜찮은가? 남자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일하다 죽는다면 그보다 더한 영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감은 손호관의 대답에 흡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오늘 당장 이 소식을 전하면 내일부터 출사할 수 있을 걸세. 이종성 대감은 그렇게 말하며 손호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밤 내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네. 밤이 깊으면 시동을 보낼 테니 그 아이가 안내하는 방으로 오게. 그날 밤 이종성은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으슥한 뒷방에서 손호관에게 부패한 대신들과 간악한 문소위의 흉계로 인해 조정이 위태한 지경에 이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일간 임금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단행할 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을 기꺼이 처리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호관은 대궐 수문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손호관은 항시 이 대감의 말을 기억하며 자신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대감으로부터 은밀한 서신이 왔습니다. 오늘 밤은 대궐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더욱 유심히 살피게. 특히 문소의 측의 행동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네. 이 대감이 말한 계획을 단행할 날이 된 것입니다. 그날 손호관은 낮부터 수문장인 자신이 직접 대궐 문 앞에 나와 드나드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하였습니다. 그 무렵 문소에는 해산일이 가까웠다고 알리고 사가에서 갓난아이를 하나 데려와 자기가 왕자를 낳았다고 속이고 그를 빌미로 권세를 누려보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이 대감은 이를 처치하고 문소희의 간악함을 낱낱이 폭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이슥해졌을 때였습니다. 낮에 사가로 나갔던 문소희의 나인이 커다란 바구니 하나를 머리에 이고 대궐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걔 누구냐? 손호관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문소의 마마전에 있는 나인이 옵니다. 나인은 흠칫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인이 무슨 일로 대궐 밖에 나갔던 개냐?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개냐? 문소의 마마의 어머님께서 오늘 생신을 맞이하여 심부름 갔다 오는 길이 옵니다. 이것은 소의 마마께 갖다 드릴 생일잔치 음식이 옵니다. 손호관은 바구니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그런데 바구니 안에서 음식 냄새가 아니라 금방 낳은 아기의 젖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생일잔치 음식이면 푸짐하겠구나. 바구니도 큰 것이 꽤 많이 가지고 온 모양이니 여기도 한 접시 내놓고 가거라. 아니 됩니다. 사가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하면 문소의 마마께서 크게 호통치실 겁니다. 나인은 당황한 나머지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거참 인심도 야박하군. 문소의 마마께는 아무 말 말고 조금만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 손호관은 슬며시 바구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인은 움찔하더니 머리에 이고 있던 바구니를 잽싸게 두 손으로 안아 내렸습니다. 그 순간 바구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손호관은 단번에 칼을 뽑아 바구니를 내리치자 바구니와 함께 갓난아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감히 거짓말하다니 요망한 것 같으니 손호관은 다시 칼을 들어 나인을 내리쳤습니다. 나인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문소희의 간악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영조는 두말 없이 문소희를 폐위시키고 그녀의 측근들까지 형을 내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